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는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 인류의 문명이 이동했습니다. 실크로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죽음의 타클라마칸 사막조차 뚫고서 사람들은 동서양을 잇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육상에서 실크로드가 있었다면 인류의 바닷길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인류는 험난한 파도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어둠 속에서 바닷길을 열고 역사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바다의 실크로드를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의 이야기를 찾아 여행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로드. 그 신나고 재미있는 여행길을 함께 해줄 여러분의 친구 라이를 따라 인류와 바다가 엮어내는 대서사시의 주인공 라이트하우스 로드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는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 인류의 문명이 이동했습니다. 실크로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죽음의 타클라마칸 사막조차 뚫고서 사람들은 동서양을 잇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육상에서 실크로드가 있었다면 인류의 바닷길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인류는 험난한 파도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어둠 속에서 바닷길을 열고 역사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바다의 실크로드를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의 이야기를 찾아 여행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로드. 그 신나고 재미있는 여행길을 함께 해줄 여러분의 친구 라이를 따라 인류와 바다가 엮어내는 대서사시의 주인공 라이트하우스 로드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 친구들. 와 나야 나 반짝반짝 바닷길을 지켜주는 등대 나이. 지난번 이집트에서 만난 파로스 등대 할아버지 덕분에 알렉산더 대왕도 만나고 멋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도 보고 오늘은 어디로 떠나게 될까? 벌써 두근거리지? 그런데 사실 등대는 로마 제국 이후 한동안 침체기를 겪게 돼. 로마 제국이 끝나고 무려 500년 동안 등대가 세워지지 않았거든. 중세 암흑기였지. 사람들은 바닷길을 개척하는 데 흥미를 잃었고 1100년대에 유럽 교역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에 등대가 세워지게 됐어. 다시 등대의 시대가 열린 거지. 오늘은 등대의 시대를 다시 열어준 아름다운 프랑스 등대 코르드왕을 만나러 갈 거야. 자, 날 꼭 잡고 잘 따라와야 해. 와, 코르드왕이 보인다. 뭐야? 안녕, 코르드왕. 넌 누구야? 안녕, 난 나이라고 해. 파로스 등대 할아버지가 내가 온다는 얘기 안 했니? 코르드왕, 봉주르, 반갑다. 역시 듣던 대로 참 예쁜 등대구나. 아, 네가 라이구나. 그런데 어쩌나? 난 보다시피 너무 바쁘거든. 한가하게 네 옆을 따라다닐 수 없겠는데? 그래? 너와 함께 등대들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설레었는데 실망스럽지만 네가 바쁘다면 할 수 없지 뭐. 몽키, 가만히 있어. 간지러워. 이리 오라니까.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라이. 이 정도 가지고. 괜찮다니 다행이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잠깐만! 내가 좀 바쁘긴 한데, 오늘 밤 범선이 들어올 때까진 시간이 있거든. 너만 괜찮다면, 나와 몽키가 널 안내할게. 정말? 그럼 나야 고맙지. 그럼 일단 내 소개부터 할까? 난 1355년 프랑스 지롤드 지방 포르두앙 섬에 세워진 등대야. 원래 9세기 포도주 무역을 하는 배들을 위해 나무로 만들어진 등대였는데 나무로는 심한 폭풍우를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세월이 흘러 부서진 낡은 등대를 프랑스 왕 앙리 3세가 다시 만들라고 명령했지. 목조 등대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할지도 또 포르두앙 섬 주변이 가라앉는 문제로 건축가 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됐어. 그러다가 1584년 건축가 루이드 푸아에가 설계한 끝에 무려 27년이 흐른 1611년 다시 포르두앙 등대 내가 만들어진 거야. 오랜 시간 끝에 완성된 등대인 만큼 중세 등대 가운데서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등대로 알려져 있다니까. 그래. 지금 봐도 너만큼 아름다운 등대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탈리아 제노바 항구에 있는 제노아 등대와 스코틀랜드 에버딘의 벨록 등대도 중세시대 유명한 등대들이지? 우와, 라이, 공부 많이 했구나?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제노아 등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대야. 이 등대 역시 당시 유럽 국가들의 무역을 위해 만들어졌고, 스코틀랜드 벨록 등대가 세워져 있는 벨록 암초는 동화 보물섬을 쓴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이 공포의 숨결을 내뿜었다고 표현하면서 더 유명해진 곳이야. 이 암초는 밀물대 바닷물에 잠겨 배들이 암초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배는 난파를 당하고 선원들은 사고를 당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된 거지. 그러다가 1807년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의 할아버지인 로버트 스티븐슨이 벨록 암초 위에 벨록 등대를 건설하면서 벨록 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안가 석조 등대로 스코틀랜드 해안에 불을 밝히고 있는 거야. 배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던 벨록 암초가 배를 지켜주는 수호 등대 벨록 등대로 다시 탄생된 거네. 그렇지. 그리고 등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나라 영국 등대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지? 대항해 시대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세계 식민지 건설을 위해 뛰어든 선발주자였다면 영국은 후발주자였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답게 항해를 통해 식민지를 정복해갔고 등대 역시 그 시대에 많이 세워진 거야. 그리고 산업혁명 시작과 함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선진적인 등대들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근대적 등대는 영국에서 출발했다고 봐야겠구나. 그렇지. 1759년 영국 폴리머스 항구에서 22km 떨어진 곳 영국 해협 암초 위에 세워진 에디스톤 등대가 근대적 등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토목기사 존 스미턴이 설계한 등대는 원통형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세련된 방식의 쌍곡선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등대야.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는 시기에 나타난 혁신적인 등대라 할 수 있지. 에디스톤 등대 건설 이후 1820년경에 전 세계 주요 등대가 약 250개나 건설될 정도였어. 중국 마카오에 있는 구이아 등대도 유럽의 선진적 등대 건축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던데? 구이아 등대? 아시아 등대니까 내가 소개해줄게. 중국 마카오에 세워진 등대야. 구이아 등대는 140년 전에 세워진 중국 최초의 현대식 등대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중국 정부는 바다를 통한 대외 무역을 금지시켰대. 하지만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으려는 서양 열강과 무역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욕심을 막기가 어려웠지. 그래서 등대를 세우기 시작했구나? 맞아. 먼저 세워야 했던 것이 등대였어. 등대가 없으면 마음 놓고 바다를 다닐 수 없잖아. 하지만 등대 위치가 마카오에서 제일 높은 해발 91m의 구이아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든 건설이었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돌을 캐고 구이아 언덕에 돌을 쌓기 시작했어. 돌벽 주위로 회벽을 쳐 아름답게 장식했는데 지금도 바오로 성당과 함께 서 있는 구이아 등대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고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등대지. 우와, 정말 아름답다. 구이아 등대 위에서 바라보는 마카오의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 난 그래도 네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어머, 라이, 고마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라이, 배들이 돌아올 시간이라 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고르두앙, 오늘 너무 고맙고 즐거웠어. 다음에 또 오면 몽키와 함께 즐거운 등대 여행을 떠나자. 몽키, 너도 좋지? 어린이 여러분, 오늘 코르두앙과의 등대 여행 즐거웠나요? 코르두앙이 저렇게 바쁘게 가는 이유는 등대는 불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먼 백길을 다녀온 선원들과 먼 길을 떠날 선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리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구이아 등대처럼 성당과 등대가 함께 있는 모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이아 등대 옆 성당은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마리아의 은총으로 등대 불빛을 밝혀 선원과 배를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등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모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등대를 소개해드릴게요. 기대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826년 건립. 등대지기 윌리엄 달링의 딸인 그레이스 달링의 영웅적 자질에 대한 전설적인 실화로 유명해진 곳. 1838년 증기선박 포파쇼호가 등대에서 1마일 떨어진 암초에 저초했을 때 극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9명의 선원을 구해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이후 롱스톤 등대는 달링 부녀와 함께 명성을 얻게 됐고 1952년 전 자동화돼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등대입니다. 안녕 친구들. 와 나야 나 반짝반짝 바닷길을 지켜주는 등대 라이. 나와 함께 등대 여행을 다녀보니까 어때? 그냥 바닷가에 갔을 때 우두커니 서있던 등대가 새롭게 보이지 않니? 역사 속 등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다 보니까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바닷길을 밝혀주는 등대의 길을 따라 걸어온 건 아닐까?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 야심은 아시아와 태평양에도 불어닥치기 시작했고 우리 땅 한반도도 예외일 순 없었어. 지금까지 고대, 중세, 근대 유럽의 등대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등대들을 둘러보고 그 속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해. 자, 오늘은 어떤 등대 친구를 만나게 될까? 출발할 준비 됐지?
지난번 아시아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등대, 구이아 등대라고 했지? 하지만 사실 태평양엔 이미 등대가 있었어. 1817년 호주 시드니에 오세아니아 최초의 등대인 맥쿼리 등대가 세워졌고, 1859년 뉴질랜드 웰링턴 항구에 뉴질랜드 최초로 펜케로우 등대가 세워졌어. 모두 영국이 식민지였던 호주와 뉴질랜드를 지배하기 위해 건설한 등대들이야. 호주 시드니 동부 해안가를 밝히고 있는 맥쿼리 등대는 시드니항 남쪽 왓슨스 해변에 있는데, 해안가 절벽에 길게 이어진 산책로와 남태평양 깊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야. 그리고 지금 보는 등대가 뉴질랜드 웰링턴 항구의 길잡이이자 뉴질랜드에 처음 세워진 펜케로우 등대야. 펜케로우 등대는 뉴질랜드 역사상 유일한 여성 등대지기 마리 아줌마가 있던 특별한 곳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질랜드 펜케로우 여성 등대지기 마리 제인 베넷이에요. 전 아이를 셋이나 둔 엄마로 등대지기를 14년 동안 해왔어요. 여자 혼자 외롭고 힘든 등대지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사실 1855년 남편이 임시 등대지기를 맡았었는데 그만 웰링턴 바다를 건너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말았죠. 남겨진 새 아이들과 살아야 했기 때문에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남편 뒤를 이어 여성 등대지기가 된 거예요. 1858년 당시 펜케로우 등대까지 가는 길은 너무 험했어요. 그 길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꾸면서 14년 동안 등대지기 생활을 했죠. 하지만 홀로 등대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결국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등대지기 생활을 그만두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백길을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등대지기로서의 자부심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여성 등대지기 마리 아줌마, 너무 멋지죠? 뉴질랜드에 등대가 건설되고 나서 6년 뒤인 1865년에 마카오에 구이아 등대가 들어섰는데, 마카오에서는 포르투갈의 위세가 센 편이라 구이아 등대는 포르투갈 방식으로 지어졌어. 하지만 가장 선진적인 등대 기술을 자랑했던 건 영국이었지. 그래서 일본은 영국 등대 기술을 받아들였고, 일본 근대화를 열었던 메이지 정부가 1868년 일본 최초의 타테이 시사키 등대를 건설하게 돼. 올 때가 됐는데. 스미마생. 타테이! 여전하구나. 라이! 잘 지냈어? 여러분, 조금 전 소개했던 일본 최초의 등대, 내 친구 타테이예요.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타테이 시사키. 넌 일본 후쿠이안 수루가만 입구에 있는 등대야. 일본 최초 서양식 등대지. 일본인 기술로 건설된 속조 등대로 1868년 처음 불을 밝혔어. 아직도 실물 그대로 보존, 유지되고 있는 등대야. 나 아직 살아있다고. 타테이, 조심해. 그러다 또 넘어지겠다. 알았어. 조심할게. 그런데 일본 등대들은 누가 만들었니? 일본 등대는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조약 후 설치됐는데, 일본의 등대 기술을 전수해준 사람은
바로 동화책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의 할아버지인 로버트 스티븐슨이야. 스코틀랜드 벨록 등대를 만든 로버트 스티븐슨이 일본의 등대 기술을 전수했구나. 그래, 맞아. 건축가 로버트 스티븐슨에게 등대 건축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등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력을 최대한 지원했고 1868년 처음으로 등대 불빛을 쏘게 된 거야. 그런데 라이, 일본에 최초의 등대가 들어서던 시기엔 전 세계 등대가 300개나 건설됐을 정도로 앞다퉈 바닷길이 개척되고 있었는데 조선은 왜 문을 꽉 닫고 있었을까? 당시 조선은 섭정을 맡았던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펼친 쇄국 정책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따라잡지 못했던 거지. 오늘날 흥선대원군은 한편에서는 개혁 정치가로,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적인 국수주의자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어. 하지만 조선도 휘몰아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1875년 고종 12년 윤효 사건으로 결국 문호를 개방하게 돼. 좀 더 일찍 문호를 개방했다면 조선이 더 일찍 발전할 수 있었을까? 글쎄.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 해상왕 장보고나 명장 이순신 장군처럼 바닷길을 장악했을 때 나라의 힘이 강해졌고 바다를 외면했을 때 국운이 쇠락했던 걸 보면 바다에 대한 소중함, 바다에 숨겨져 있는 힘을 소홀히 하고선 튼튼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 그럼. 그리고 친구들, 바닷길을 지키는 우리 등대들의 중요함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저기 라이, 나 이제 그만 닌자 수업 받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위장술 배우기로 했거든. 라이, 나중에 또 보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안녕.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영국과 일본은 참 많이 닮아있지? 두 나라는 등대를 건설하고 그 길을 따라 욕심스럽게 제국주의의 야욕을 채워갔어. 영국 등대 기술을 이어받은 일본은 일본 열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해 대륙 진출을 위해 등대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엔 이시바시 아야히코라는 건축가가 있었어. 1879년 코우부 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영국 유학길에 오른 이시바시 아야히코는 당시 선진국의 등대를 견학한 뒤 일본 등대 건설에 많은 공적을 남긴 인물인데 일본 정부로부터 항로표지 관리소장은 물론 우길장이란 일제의 훈장을 받기도 했어. 바다를 품은 작은 항구마을 미오노세키에 있는 미오노세키 등대는 세계의 역사적 등대 100손에 꼽힌 등대도 만들었고 한반도 침략의 출발점인 시모노세키의 수많은 등대들도 그의 손에 설계되고 만들어졌대. 우리나라에 세워진 팔미도 등대, 월미도 등대, 심지어 압록강 등대도 이시바시 아야히코가 건설했대. 일본 등대 건축이 초창기 우리나라 등대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건 다 이시바시 아야히코가 건설했기 때문이지. 지금 우리나라에 100년이 훌쩍 넘은 등대가 많은 건 이렇게 제국주의 침략의 앞길을 비춰줬던 등대의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서라니까. 영국인 스티븐슨을 통해 처음 등대를 건설한 일제는 바다를 건너 한반도를 침략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로 등대 건설에 열을 올렸어. 팔미도를 시작으로 월미도, 배강, 거문도, 우도, 호미곶 등
이시바시와 그의 제자들이 선봉에서 한반도 3면 100길마다 등대를 세웠지. 한국 등대가 일본 대륙 침략을 위한 제국의 불빛으로 점등이 된 거야. 그렇게 한반도에서 등대의 아픈 역사가 시작됐단다.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등대를 돌아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아름다운 등대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 이 시간, 반짝반짝 바닷길을 지켜주는 등대 라이와 다시 만나요. 러시아 크라스니 파르티잔 등대. 타타르 해협 동쪽 끝에 위치한 등대로 1853년 이전에 세워졌고 처음엔 황제의 이름을 따 니콜라이 등대로 불렸어요. 1897년 블라디보스톡 노동자들의 강제 노역으로 증축되었답니다.